네, 시장에 보는 눈을 키우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의도에서의 쇼티지 제약 애널리스트죠. 엄민용 현대차증권 연구원 모셨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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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이 환경방송 처음이라고. 아예 네, 방송이 처음 자체라고. 네, 아예 그렇죠? 출연이 처음입니다. 떨지 네, 마세요. 오늘 좀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되기 때문에 사실 가장 관심 있어 하는 것부터 좀 여쭈겠습니다. 네. 제약 산업 전반적인 센티가 좀 부진한데 네. 오늘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하락폭이 좀 크다고 보시나요? 일단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레키로나주라고 하는 코로나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었고 머크에서 몰루피나비르라고 하는 경구용 치료제가 이번에 10월 5일 날 중간 결과를 발표하면서 레키로나주에 대한 매출 전망이 굉장히 이제 우려가 생겼던 상황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 넥스트 신약 또는 바이오시밀러의 매출이 조금 더 성장을 보일 수 있을 거라는 이런 좀 긍정적인 모멘텀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직 발표가 되지 않거나 좀 우려로 현재까지 남아 있는 상황이어서 바이오 전체적으로 좀 센티가 약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산업의 전반적인 분위기 흐름상 떨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일단 바이오 산업의 전반적인 센티가 좀 위축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내일부터 우리 위드 코로나가 시작이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또 IT라든지 의약품, 친환경이 또 섹터를 주도할 것이다라고 내다보는 시각도 있거든요. 그럼 그 부분에 따라서 좀 센티가 개선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제약바이오는 당장의 주도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현재는 조금 과도기적인 상황입니다. 아직 생각해야 할 변수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년은 긍정적으로 바뀔 거라고 저는 동의를 하고요. 일단 코로나19로 인한 실적 개선이 좀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지만 위드 코로나로 상황 개선이 이제 될 거라고는 아직까지는 생각하기는 좀 힘든 단계입니다. 그 이유는 전 국민의 70%가 지금 백신을 투여받았고 일반적으로 백신을 투여받은 환자들이 60% 정도의 항체 형성률을 가진다고 한다면 실제로 전 국민의 한 40%에서 50% 수준만 항체를 형성하고 있다고 가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위드 코로나가 발발했을 경우 이제 시작이 됐을 경우에는 방역 조치가 완화되면서 확진자가 다시 한 번 더 급증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병원 내원은 계속적으로 좀 어려워지게 되고 전통 제약사들이 매출의 실적을 개선하는데도 아직까지는 좀 시기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임상을 진행하려고 했던 기업들도 병원으로 자유롭게 좀 이런 계약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지속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좀 안 좋은 과도기적 시기가 좀 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위험성은 국내에 지금 치료제와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 상당히 많은데 이 기업들 중에 어느 한 곳이라도 임상을 실패하게 될 경우에 이제 바이오 섹터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좀 클 수 있다고 저는 우려 사항으로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옥석을 가려내는 시기가 아닐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코로나 제약 바이오들이 지금 연구 성과를 많이 가지고 있긴 하지만 섹터 전체적으로 좀 어두운 상황이기 때문에 연구 성과를 이렇게 자유롭게 좀 시장에 자신 있게 발표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래서 내년 1월부터는 이제 글로벌 JP모건 헬스케어라고 하는 학회가 대면으로 열릴 것으로 현재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때 많은 제약사들이 이제 연구 성과들을 발표하고 글로벌 제약사들과의 기술 이전 같은 것들이 구체적으로 협의가 되면서 좀 분위기가 전환될 수 있는 타이밍이 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옥과 석을 가릴 시기가 됐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좀 더 브레이크다운해서 좀 볼까요? 백신, 치료제, 진단 분야별로 좀 세분화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위드 코로나 되면 확진자 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안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진단 키트 분야별로 호재냐 아니냐에 대한 의견이 좀 분분할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보세요? 일단 뭐 특정 기업을 이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일단 비코로나 기업들이 좀 주목을 받는 시기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다시 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존의 코로나와 관련된 기업들이 과거 2015년도 당시 한미약품이 이제 제약바이오 전체적으로 붐을 일으켰던 것처럼 코로나 치료제, 진단, 백신을 개발하는 기업들이 단순히 임상 일상을 시작했다는 것 또는 뭐 임상을 승인받았다는 것만으로도 주가가 크게 움직였던 시장 분위기를 보였었거든요. 근데 이제 위드 코로나가 이제 시작이 되고 코로나 치료제로 머크의 몰루피나비르가 이제 처방이 되게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이제 바이오 섹터 전체에 영향을 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바이오텍 기업들은 실질적으로 숫자로서 기업의 그 개선이 되어지는 부분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는 기술 이전과 같은 이런 확실한 숫자로 보여줄 수 있는 모멘텀을 보여주는 방법이 이제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글로벌 제약사들이 임상 2상 단계에서 기술 이전을 해가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 중에 2상 단계에 있는 기업들 또는 국내 임상 1상 또는 해외 임상 1상을 마무리하고 이제 결과 발표를 대기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좀 주목을 해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제가 보니까 되게 중요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스리솔드가 임상 2단계에 접해 있는 기업들을 좀 주목해보자라는 말씀이셨는데 좀 고무적으로 제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그 대답은 좀 안 해주신 것 같아요. 진단 키트가 이제 위드 코로나가 시작이 되면 진단 키트 관련 종목들이 이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가, 아니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가. 확진자 수는 또 증가할 거라는 전망이 또 있잖아요. 어떻게 맞습니다. 보세요? 일단 악재까지는 아니더라도 진단 사업 자체의 매출 감소 우려는 여전히 있는 상황이고요. 시장에서도 그 부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는 게 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하방 압력을 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로 가겠다는 것은 코로나19 확진자의 예방보다 치료에 더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위드 코로나로 방역 지침이 완화되면 진단은 더욱 필수적인 상황이 될 겁니다. 하지만 코로나가 발발했던 가장 좀 매출이 증대되었던 지난 2020년과 21년 대비했을 때는 매출이 소폭 감소할 수 있고 진단 수요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 한 80%에서 90% 정도의 수준까지 집단 면역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제 결과적으로 확진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진단에 대한 수요도 좀 감소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8, 90%까지 오르기 위해서는 사실 백신을 계속 맞아야 된다라는 가정도 깔고 있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부스터샷 얘기도 많이 나오고요. 그럼 자연스럽게 국산화 아니면 국내 제약업체들은 이 백신 개발을 어디까지 왔는가에 대해 자연스럽게 연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 상황은 전반적으로 어떤가요? 일단은 지금 국내에는 치료제와 백신을 개발하는 기업들이 이제 각각 다른 기업들이 지금 나와 있고요. 지금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승인은 총 15품목, 그리고 코로나 백신 임상 승인 품목은 총 11개 품목이 지금 식약처에 승인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봤을 때 가장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될 부분은 결국에는 치사율이 떨어지고 환자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무뎌질 때쯤이 되면 이 코로나 백신에 대한 안정성 우려를 가장 먼저 생각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백신을 맞고 부작용을 얻는 것보다 코로나에 걸리고 낫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거든요. 치료제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지금 화이자나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 같은 경우에 혈전 현성이나 심근염과 같은 부작용들이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국민들은 백신에 대한 우려가 이제 해소되진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예방률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체내에서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는 안전한 백신들이 좀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봤을 때 안전한 백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제조합 단백질 백신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유바이오로직스라는 기업과 SK바이오사이언스라는 기업에서 이 제조합 단백질 백신을 개발하고 있고요. 이 부분이 이제 자국 백신으로서 가장 큰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엄청 재밌는 비유네요. 그러니까 안정성 있는 백신, 차라리 코로나를 걸리고 치료제를 맞는 것보다는 훨씬 더 안정성 있는 백신에 대해서 비교 우위가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증권사에서 애널리스트 하시기 전에 전직은 제약사에서 연구원을 하셨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맞습니다. 제약사가 바라보는 이 위드 코로나는 도대체 백신 쪽입니까? 아니면 치료제 쪽입니까? 일단 글로벌 제약사들이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것은 오히려 치료제보다는 백신입니다. 이거는 뒤에 가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현재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중증 감염 환자를 더 많이 일으키고 치사율이 더 높은 이유는 체내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조금 특이한 특징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일반적인 감기 바이러스들은 체내에 이제 감염이 되고 난 다음에 선천 면역이 우선적으로 발행이 되거든요.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선천 면역은 이루어지지 않고 몸 안에서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신호만 지속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실제로 증상이 발현되고 난 다음에는 바이러스가 온몸에 퍼져 있는 상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선천 면역을 먼저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게 되면 아직까지는 이 백신에 대한 부분을 백신에 대한 부분을 먼저 가져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꼭 위드 코로나를 벗어나서 코로나 외에도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키워드가 있다면 제약바이오 내에서 어떤 키워드가 있을까요? 이제 코로나로 좀 관심을 많이 받았던 관련 업종들을 제외하고 비코로나 기업들을 좀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mRNA 백신이 나왔던 것처럼 유전체를 진단해서 그 바이러스에 적합한 그 DNA 치료제 또는 RNA 치료제를 만드는 산업들이 굉장히 크고 있고요. 이 유전체 진단을 통해서 신약을 개발하는 방향으로 현재 흐름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유전체를 분석해서 신약을 개발할 수 있는 어떤 단서를 제공하는 기업들이나 아니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바이러스가 감염되고 난 다음에 선천 면역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병이 악화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암도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 안에서 선천 면역을 일으킬 수 있는 이제 관련된 키워드들이 있는데 이제 NK 세포 치료제 또는 마이크로바이옴 그리고 이제 유전체 진단과 정밀 의료 그리고 선천 면역과 관련된 부분들은 조금 더 말씀드리면 NK 세포 치료제와 수지상 세포, 대식 세포와 같은 우리 몸에서 가장 먼저 나와서 병균이나 바이러스들을 치료해주는 이런 면역 세포 치료제들이 좀 우세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엄민용 연구원이 처음 이제 방송하시는 거잖아요. 네. 네, 어떻게 보면 많이 남을 수도 있는 그 순간인데요. 보시는 토픽이 있다면 어떤 종목일까요? 저는 데뷔를 처음 올해 5월 18일 날 제 첫 보고서가 나갔고 저는 그때 알테오젠을 제 가장 토픽 종목으로 뽑았습니다. 오, 그러세요. 네. 그 이유가 있을까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림으로 하나 제시를 했던 것이 있는데 알테오젠은 지금 피하 주사 제형 변경이라고 하는 기술을 통해서 글로벌 제약사들과 현재 비공개 계약 상태로 이루어져 있긴 하지만 한 6조 4천억 원 규모의 기술 이전을 이뤄낸 기업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제약사로부터 현재 그 기술 이전했던 것들이 임상 1상까지 개시되었을 거라고 현재 예상이 되고요. 머크라는 기업의 키투르다라고 하는 면역 항암제가 있는데 이 면역 항암제가 이 한 품목으로만 연간 20조 원을 팔고 있습니다. 근데 알테오젠이 이 키투르다를 피하 주사로 변경하는 부분을 하고 있다고 현재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는 많은 단서들이 현재 시장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모멘텀들이 더 알테오젠의 가치를 부각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 피하 주사 제형 변경 기술 이외에도 다양한 파이프라인이나 기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피하 주사 제형 변경은 하이브로자임이라고 하는 기술 플랫폼명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넥스피라고 하는 기술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바이오 의약품들이 몸 안에 들어갔을 때 빠르게 분해되기 때문에 자주 투약을 해줘야 되거든요. 특히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 저성장을 일으키면 호르몬을 투약받아야 되는데 이걸 매일같이 주사받기는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주 1회 또는 월 1회 투약받을 수 있게끔 해주는 이제 지속형 기술도 알테오젠이 가지고 있고요. 올해 인도에서 임상 1상까지 마무리했기 때문에 내년에 임상 2상 단계에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넥스마비라고 하는 기술 플랫폼이 되겠는데요. 기존에 화학요법 항암제를 받으신 분들이 이제 머리가 빠지거나 백혈구가 감소해서 이제 부작용을 많이 겪고 계신데 그런 부분들과 그리고 우리 몸 안에 특정 질병을 찾아가서 미사일을 쏴주는 개념의 이제 항체가 같이 접합이 돼서 암세포에서만 사멸을 일으킬 수 있는 기술을 알테오젠이 또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올해 임상 1상을 마무리했고요. 내년도에 임상 2상 단계에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위드 코로나로 전환 시 일단은 치료제보다는 백신에 더 주목해보자. 그리고 탑픽은 알테오젠이셨습니다. 지금까지 현대차증권 엄민용 연구원과 함께했어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